중독이 되는 쉽고 빠른 방법,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열었어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는 어린 시절에 양육자나 주변 어른들인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그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다는 거짓말을 많이 했죠. 결국 사람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실제로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은 계속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그 기대가 마치 내 기대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자꾸 설득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누군가가 원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걸 원해. 코칭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정말 좋아서 하시는지를 여쭤봐요. 이거 정말 좋아서 하시는 일인가요? 누군가의 푸시나 그런 거 없이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네, 이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선택한 건데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디벨롭해 보면 정말 100% 확률로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무의식적인 측면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내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누군가가 내 무의식에 심어놓은 어떤 방식대로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걸 원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공허함을 술로 풀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즐기려고 드시는 수준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일만 하면 막 마음이 처참하고 일만 하면 언제 이걸 벗어나나 싶은 생각 때문에 괴롭고 막 그러면 이걸 내가 스스로 원해서 선택했는데도 난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아니라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누군가의 그 기대에 맞추려고 살아봤던 경험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다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이 곧 나의 기대다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내 기대와 욕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되면 내 기대가 뭔 줄도 모르게 되고 내 욕구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난 뭐가 그렇게 공허한 걸까? 난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어서 왜 나는 계속 술을 찾게 되는 거지?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겉만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 이제 인지 정도는 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까지는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구대로 사는 것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좀 더 편해 라고 해서 결국에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내 욕구는 끊임없이 좌절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좌절당한 나의 자아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 외면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타인의 기대에 설사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게 보내주는 인정,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들이 내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면당한 내 욕구를 그들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한순간 그래 잘했다, 너무 멋있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냈어, 와 너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해줘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노력해야 돼. 이 사람들은 이미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자기네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끊임없는 요구를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10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는 애한테 한 번 잘하면 그 잘했다 막 이러는데 100번 다 잘하던 애가 한 번 못하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타인의 기대나 타인들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건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 거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돌 그룹들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세븐틴과 NCT를
사랑하는데 아무리 그 친구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앨범을 만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무대를 준비하고 그래도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퍼펙트하지만 그들이 자기들 무대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정말 좋아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 연예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르겠냐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 기대가 아니라 남의 기대.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도, 그쵸?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쵸?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인정과 부응을 받으면 잠깐 기쁘고 내려오면 마음이 썰렁해. 마음에 찬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불고 막 이러죠. 뭐가 잘못됐지? 그 감정을 무력화시키고 싶어서, 혹은 그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고 싶어서 결국에는 일종의 마취제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마취제가 뭐가 있을까요? 술. 대표적인 마취제는 술이죠. 담배를 피거나 마구 폭식을 하거나,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무한도전 틀어놓고 무한도전 너무 많이 봐. 모든 에피소드를 너무 많이 봐서 자막은 물론 자막에 표현되지 않는 구석에서 들리는 사운드까지 다 외웠는데, 무한도전 틀어놓고 술 먹는 게 이 지읒 같은 감정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였어요. 요즘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드라마 정주행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의식을 꺼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람은 생각을 하거나 생각이 떠오르거나 두 개인데, 생각을 하는 건 의식의 역할이고 생각이 떠오르는 건 무의식의 역할이거든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냅두면 돼요. 의식은 어렵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의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식을 사용하는 거를 힘들고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꺼버려요, 자꾸 어떻게든. 그걸 꺼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방금 설명드린 이런 거. 유튜브 계속 보는 거. 추천 동영상 뜨면 계속 보는 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되냐? 의식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더 멀어지게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렵죠? 이거 벗어나면서 살기가. 특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인간 말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지. 부모님을 실망시킨다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망시키자. 나이 50이 돼서 실망시켜 드리는 것보다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 각오 덕분에 술을 끊을 수 있다면요. 부모님은 결과적으로 행복할걸요? 그리고 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저에게 코칭 받으시는 분들의 결과도 그렇고, 한 번 크게 용기를 내서 부모님을 실망시켰는데, 결국에는 술도 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잘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옳았구나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무섭지만 한 번만 실망시키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채널을 보시면 정말 싫어하시겠죠? 하루빨리 실망시키시고 하루빨리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려 받으시고 하루빨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